전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를 앞두고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콘텐츠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세계 곳곳에서 딥페이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일단 뭐 딥페이크 너무 이제 많이 익숙하시지만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딥이라고 하는 것과 페이크,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가짜 컨텐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 가짜 영상을 만드는데 최소 어떤 사람의 뭐 실제 영상, 뭐 찍은 영상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들이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정도의 분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챗GPT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생성형 AI 기술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고요. 5분 이내, 짧게는 1분이나 2분 정도의 어떤 사람의 음성이나 영상 파일만 있으면 실제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럴듯한 얼굴이나 또 음성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로 어떤 사람의 영상을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하는 입모양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도 최근에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런 기술들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특정 앱을 뭐 다운받거나 서비스에서 한 유료로 몇천 원 수준만 내면 뭐 예를 들면 앵커의 얼굴과 그다음에 춤추는 어떤 사람의 영상을 합성해서 뭐 있지도 않은 춤추는 영상 만드는 것도 뭐 1, 2분 안에 가능해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소라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에서 거의 뭐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데 텍스트 몇 줄만 치면 영화 감독이 찍은 듯한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만든 건데요. 아직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샘 알트먼이라든지 이런 이제 오픈 AI의 대표들이 이제 트위터에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대신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저 영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라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영상인데요. 좀 놀라운 것은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글라스에 비치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보면 저기 이제 서부 시대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이제 글자를 쓴 거예요. 아, 저 찍은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영화 현장에서 보는 영화 세트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거 역시도 이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 미래의 모습 또 혹은 저희 보시는 것처럼 실제 미술관의 모습이나 아니면 저렇게 축제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게 다 이제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상을 그려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모든 것들이 글자 몇 줄만 치면 나오는 시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화면들이 글자를 영상으로 바꾼 거다. 네,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마치 실제 찍은 것처럼 현실감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올해 이게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딥페이크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계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최근에 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환경에 대한 것들, 이제 날씨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이 딥페이크 같은 가짜 정보라는 것이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이제 슈퍼 선거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선거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걱정이나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기술을 만든 어떠한 그 연구자들 역시도 이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이제 가짜 이제 이미지를 글자 한 장만 넣으면 만들 수 있는 뭐 이러한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게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SNS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영상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공론화되기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방송 연설하는 음. 장면을 짜깁기 했다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딥페이크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어떤 사람이 직접 1초씩 잘라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만든 짜깁기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짜깁기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이 상당히 노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몇 시간짜리 긴 영상을 정말 잘라서 그럴듯하게 만든 건데 딥페이크가 갖는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한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고도 예를 들면 2, 3분 안에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그 글자대로 그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습과 목소리까지 글자를 통해서 그대로 만들 수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딥페이크 콘텐츠가 실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5월에 튀르키예 대선에서요. 실제 쿠르드족 분리단체인 무장단체인 이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이제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예. 그 후보에 대한 지지 영상을 올린 것이 영상이 확산이 됐었는데 예. 실제 이게 가짜 영상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 끝난 이후에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예. 해당 후보가 이제 패배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슬로바키아 총선 이틀 전에도 실제 야당 대표에 대한 금권 선거 논란에 대한 가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가 뒤집히기도 했고 예. 올 1월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방금 저희가 들었었던 것처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경선 관문에서 예. 유엔푸셔주 이제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뽑지 마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나와서 이제 예. 아주 혼란이 이제 겪었었던 이런 이슈들처럼 실제로 우리의 그 정치에 이미 이 딥페이크나 음성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 선거 결과가 바뀐 사례들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튀르키예 대선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야당 연합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영상이 확산이 됐고, 네. 그러니까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영상이 퍼지면서 여당이 승리하는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게 또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딥페이크 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선거 전담 팀이요. 모니터링 반, 뭐 AI 감별 반, 그다음에 분석 삭제, 뭐 조사 조치반, 검토 자문단을 포함해서 한 72명 정도로 구축이 돼 있고요. 예. 실제 이제 이러한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예.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문 자문위원에게 자문하는 뭐 이러한 3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 영상이나 음성이 만들기에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까 빨라서 과연 이 인력으로 다 감당이 될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앵커의 목소리 저요? 네, 앵커의 목소리를 제가 유튜브에서 어. 이제 이런 리포트 많이 하시잖아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이제 AI 서비스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제가 원하는 텍스트를 썼거든요. 예. 그랬더니 한 1분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30초 안 정도에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려주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근 앵커입니다. 당연히 이건 가짜입니다. 이렇게 가짜 음성 만들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듣는 게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 지금 네. 소름이 돋았어요. 아, 소름 돋으셨어요? 네. 아니 네. 제가 진짜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실은 제가 저 안에 뭐 출마하신다 이런 영상에까지 넣었다가 이러면 정말 좀 심각할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을 좀 빼기도 했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제가 뭐 복잡한 거란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상에 있는 뭐 이런 이제 인터뷰 영상에서 한 2분 정도 앵커의 목소리만 따로 제가 빼서 그거를 이제 음원 파일만 특정 이제 유료 서비스에 올렸고요. 올린 다음에 제가 글자를 딱 넣으니까 이 글자 넣고 한 30초 안에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조금 괜찮은 거 약간 튜닝을 했는데 그래도 2분 정도 안에 끝났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이 혹은 이런 음성이 뭔가 선거 직전에 사람들에게 퍼졌다. 예. 뭐 예를 들면 ARS 같은 걸로 막 갑자기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뭐 앵커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음성이 나왔다.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있는 전담팀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퍼진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방식이지 그렇죠.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소리만 들려드렸는데 얼굴을 가짜로 만드는 것도 그 정도 네. 시간이 가능합니까? 실제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 사람이 직접 카메라를 보고 이제 정확하게 학습한 데이터 한 4분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갖고 입 모양이나 제스처까지 만드는데도 한 2, 3분 정도씩이면 30초 정도의 영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람이 아예 학습을 위해서 만드는 형태이고요. 그게 아니라 유명인의 어떠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짜깁기 형태 혹은 이제 학습 형태의 데이터를 만든다고 할 때는 한 몇 시간 수준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쳐서 혹은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슈라는 것이죠. 지금 보더라도 이제 가짜 톰 크루즈의 모습인데 저건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톰 크루즈랑 비슷한 사람이 자기가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모습에다가 AI 기술로 더딥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를 최근엔 어느 수준까지 되냐면 우리가 이 실시간 방송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의 얼굴처럼 모델링해서 그러니까 그 마치 영화에서 보는 듯한 이런 수준의 기술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AI 뭐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몇 시간씩 이제 원고를 읽고 이러기도 했잖아요. 저희 YTN도 이제 AI 앵커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소리 더빙을 할 때 학습을 위해서 며칠 동안 이제 몇 시간씩 그 원고를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가 그 학습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양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점으로 보면 제가 2분 만에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 몇십 시간 읽었던 양이 딱 2분 정도의 이제 녹음 분량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로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변화했다는 거고요. 결국 이게 가능해진 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기술과 함께 뭐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반도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AI에 대한 경쟁에서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이 경쟁의 속도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속도 역시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뭐 좋게 쓰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 같고 규제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유럽연합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넣는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워터마크를 넣는 형태의 행정명령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I 기본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지금 법률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과방위에서 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터마크라는 거는 그 가짜 영상에 좀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마크를 넣는다는 거죠. 이게 가짜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영상 자체에 이건 가짜 영상입니다라는 걸 이렇게 딱 글 자막처럼 넣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화면에다 넣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만드는 영상에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소스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코드단에다가 이거는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에 만든 거다라는 걸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서비스상에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근데 그거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게 말씀하신 대로 AI가 또 요즘에 기가 막히게 이런 워터마크나 특정 부분만 지워주는 것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이것을 일종의 보이스피싱처럼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이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예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규제 방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기술적으로 다 또 지워버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직접 이거를 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판별할지에 대해서 좀 몇 개의 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러한 영상들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영상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 곳에서만 나온 건지 다른 곳에서만 나온 건지.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인지 검색도 해보시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화자의 입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영상에서 그래도 입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입 모양을 면밀히 살피시고 좀 천천히 돌려보면서 실제로 이게 이슈가 있는지를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메신저, 개인 메신저에 막 되게 의심스러운 거 좀 돌리시잖아요. 그 부분 역시도 지금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요? 네, 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약간 좀 의심스럽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좀 더 면밀히 살펴봐라. 네. 입 모양 같은 것들. 네네네. 예. 근데 앞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거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거다 이렇게 또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피해 사례가 있더라도 그냥 서로가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거나 이게 좀 확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보면은 이 문제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공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최근에 빅테크 회사들 한 40여 개가 이러한 딥페이크에 관련돼서 서로 공유하는 장들을 만들었거든요.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즉 이것을 잘 보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기술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서로 좀 조심하면서 이것을 좀 비판적인 모습으로 보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기술 발전은 좋은 겁니다만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걸 맞닥뜨리는 뭐 대중도 이걸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